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이 화재 원인에 대해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 쿠팡 직원에 따르면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무려 8분 동안이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임의로 조작한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화재 현장에서도 이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때문에 자동을 수동으로 바꿔 뒤늦게 물이 분사된 사례가 있다는 게 이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가 처벌받는 건 물론 보험사에서 받을 손해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2차 안전진단을 마친 뒤 모든 층에 소방대원을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불이 완전히 꺼지면 이 경찰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물 붕괴 같은 추가 피해 위험으로 중장비는 투입하지 않기로 해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쿠팡 창업주는 화재 사건 직후에 국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배송 속도에만 열을 올려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며 온라인에서는 쿠팡 탈퇴 인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도 사과문을 내지 않았는데 사고 당일 미국 국적인 김범석 창업주가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직을 갑자기 내려놓는 걸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노조는 화재 위험이 큰 전기장치에 대한 문제를 현장에서 계속 지적해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면서 쿠팡의 안전 불감증을 꼬집었습니다. 쿠팡 강한승 대표와 김범석 창업주는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주문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고 유족을 평생 지원하고 순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될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전분기에 이어 킬로와트시당 3원 인하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요인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운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1분기 조정 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 신규 확진자의 90%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델타 변이의 특징은 강력한 전파력으로 알파 변이보다 40%에서 60%까지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의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했을 때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둘 다 33%로 다소 낮았는데요. 2차 접종했을 땐 화이자가 88%, 아스트라제네카가 60%로 올라갔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2차 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막는 것, 화이자가 96%, 아스트라제네카 92%라고 설명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2차까지 예방접종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방역당국도 델타 변이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6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5만 1,500여 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1일 0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1,500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29.2%가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404만 명은 2차 접종을 완료해서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 대비 7.9%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덥겠고요. 동쪽 지방은 다소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양 살펴보시면 10에서 60mm 예상됩니다. 충북과 남부 내륙엔 저녁부터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에 소나기까지 체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2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행복한 아침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퀴즈로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한번 확인하실까요? 살 빼고 싶으면 땡땡을 충전하라. 땡땡. 땡땡. 저는 뭘까요? 바로 알 것 같아요. 뭐요? 살 빼고 싶으면 지갑을 충전하라.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샐러드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 많이 들거든요. 또 맞는 얘기긴 한데. 저는 뭐 살 빼고 싶으면 당을 충전해라. 당 떨어지니까 하다 운동하다 당 떨어지니까. 당일까요? 네. 뭔가 채워야 되는군요. 그렇죠. 다이어트 뭐 하기 전에. 채워야 되는 게 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뭘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근육. 근육을 충전해야 되는군요. 근육이었군요. 다 돼 있네요. 그냥 저는 이미 충전했습니다. 마땅입니다. 아니 다이어트 하려면 그냥 무조건 뭐 빼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근육은 충전하라고 하거든요. 네, 나이 들면서 근육이 많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중년이 되면 이제 배도 좀 나오고 네. 이 배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근육 감소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배를 빼려면 근육부터 충전하는 아주 원인 교정부터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오늘 근육 충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뭐 우리 중에서 근육하면은 뭐 네.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 있죠. 당연한 네. 건 저는 아니고요. 네, 네, 혜선 씨 네. 맞죠? 행운쌤 아니겠습니까? 땡 아닙니다. 아니요, 저 아니에요. 아니요. 최인서 한의사가 근육하면 최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이 거짓말. 자, 거짓말 같아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무슨 예. 야, 이거 봤죠? 예. 누구야 저? 저 누구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죠? 어머, 최인서 쌤이에요? 저 사람이 바로 최인서 한의사입니다. 이야. 저게 언제적 사진입니까? 저게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2018년도 봄에 나갔던 대회여가지고 야. 3년 좀 더 지났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병원 개원 준비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막 확 찌게 되면서 이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침을 놓는 동작 자체가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많이 하게 되니까 통증이 너무 극심해져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데 이제 PT 선생님이 대회 출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하셔가지고 네,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소질이 보였구나. 야, 그러니까요. 아니 의외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죠? 글쎄. 너 하루에 몇 이따가 시간이나 한번 했어요, 연습을? 제가 한 기본 3시간 정도 운동을 했어요. 아. 진료 끝나고 헬스장 가서 3시간 운동하고 집에 가면 밤 12시, 새벽 1시 정도 돼서 바로 자며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고구마랑 닭가슴살 삶는 거예요. 고구마 닭가슴살. 네, 또 야채 막 씻어서 썰어서 도시락 준비하고 네. 그 도시락 들고 병원 가서 또 일하고 또 헬스장 가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 어렸을 때는 공부를 굉장히 독하게 하고 이제 한의사 되고 나서는 운동을 또 독하게 한 건데 그래서 뭔가 한번 끝장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 잘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보이긴 이래도 운동 그래도 한 10년 동안 꾸준히 해봤는데 그러게. 저거는 흔히 말하면 그런 거죠. 말 근육 그러는데 방금 저 최인서 한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조림 근육이잖아요. 저게 쫙 졸여가지고 네. 저거는 쉽지가 않아요. 아유 조림 근육. 그래서 네, 몹쓸킨 한의사잖아요. 제가 17kg를 감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살만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을 늘리는 다이어트를 한 거잖아요. 네. 근육을 늘리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근육을 올려야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요요 없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이어트 하면서 유산소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늘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뭐 사실 다이어트와 근육은 어떻게 보면 평생 가져가야 될 숙제와도 같은데요. 유독 근육에 관해서는 뭐 이건 이렇다더라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근육과 관련된 속설들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들었던 건 여자들이 근력 운동하면 네. 남자처럼 된다더라. 이렇게 막 근육 막 생긴다더라. 혜선 씨 있잖아요, 보니까. 남자처럼 됐어요, 맞는 말인 것 보니까. 같습니다. 야, 그런 아니, 얘기 혜선 씨는 들었었거든요. 진짜 자기의 본업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또 많은 수강생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이상씩 계속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병행해야 저 정도 되는 거고 네. 또 방금 봤지만 최인수 한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하는 운동으로는 절대 남성형의 근육이 생기진 않으니까 예인 씨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안 한 거였거든요, 사실. 할 수 있었는데. 오해였네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은 병이다. 병이다. 제가 봤을 때 근육이 사실은 이제 안 하면 빠지고 또 하면 금방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병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근육이 한다고 금방 생기진 않아요. 저는 금방 생기던데요. 체질에 따라 이게 달라요. 네, 정확히 진단하면 요즘에는 이걸 질병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이코페니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년 이후에 노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근육이 줄어들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일컫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를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각종 질병과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자주 넘어지시고, 그렇죠. 이게 다 근육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넘어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큰일 날 수 있어서.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여름이라서 좀 드러내야 되니까 운동을 하지만 비성수기 때는 정말 운동하기 귀찮거든요. 그죠? 운동하기 귀찮으셨어요. 네, 운동을 하기 전에 할까 말까 한 10대 번 고민하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365일 힘들고 맞아요. 그게 하고 나면 개운한데 할 때까지가 참 힘들어요. 준비할 때도 힘들고. 네.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소홀해지면 여러 가지 또 골골한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근육이 부족하면 생기는 질병을 저희가 정리해놨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뇨. 아니 당뇨병이랑 네. 근육이 부족하면 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근육은 혈압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도 조절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내 몸 안에서 분비되면은 가장 처음으로 이 근육 속으로 이 포도당들이 쭉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수지 같은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뭄이 질 때는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쓰고 홍수가 날 때는 저수지가 좀 그런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내 몸에 넘쳐나는 포도당과 부족한 포도당의 항상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이 근육이 하거든요. 이 모든 장기로 가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근본적인 저수지 역할을 하는 근육이 빠지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죠. 바로 이런 데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더 많이 상승하게 되고 중년에 당뇨병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근육 감소입니다. 네. 또 요즘에는 자주 못 가시는데 예전에 대중목욕탕 가면은 이티 체형을 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아시죠?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오고 네, 엉덩이는 약간 납작만두처럼 이렇게 좀 꺼져 있는 체형을 말하는데요. 이 체형이 전형적으로 상체와 하체의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 있는 체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간소증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도 맞지만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성이 감소하면 근감소증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육량을 늘리고 또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근육에 대한 얘기 중에서요, 스키니진 같은 거를 안 맞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체 근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네네네. 종아리하고 허벅지 근육들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우리 몸에서 혈당을 관리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약해지면은 관리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당뇨를 유발하는데 또 이런 걸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GI 지수가 낮다는 거는요,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천천히 만들어낸다는 건데 우리가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면요, 우리 몸속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도 확 하고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리고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뇨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육이 부족하면 생기는 질병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당뇨였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심혈관 질환. 질환입니다. 네. 너무 무섭네요. 당뇨의 심혈관 질환까지는 좀 무서운데요, 그죠? 네, 앞서서 당뇨병 생길 수 있다. 네네. 혈당 조절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결국 간에서의 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약 85% 정도가 결국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에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뇨 조절이 안 돼서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죠. 게다가 근육량이 부족하면은 특히 하체에서 근육량이 부족하면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펌프 역할이 잘 안 되면서 말초혈관 쪽에서의 혈액의 저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로 거기서 혈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도 관련이 깊죠. 네,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 이 폐경 여성의 근육이요,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년 여성이 폐경을 맞이하게 되면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오기 전부터 적정 체중과 적정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과 심장병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근감소증과 비만이 나타나 있는 여성은 적정 근육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위험성이 무려 3.6배나 높다고 합니다. 네. 근육이 부족하면 생기는 질병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른 비만. 네. 비만이 질병인 건 알겠는데 마른 비만도 질병이에요? 보통 우리 비만 지수하면 BMI라고 네네. 해서 체질량 지수라는 걸 계산하는데요. 그러니까 키하고 몸무게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체형은 전체적으로 좀 마르지만 복부 비만만 아까 전에 최인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ET형의 ET 체형. 체형이잖아요. 이런 ET형의 체형은 몸무게를 실제 재보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상 표준 체형인 것처럼 표준 BMI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질량 지수 그 안쪽에 있는 복부 비만 상태가 너무 심해서 인바디 같은 걸 측정해 보면은 굉장히 이 지방률이 높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성인병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빼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마른 비만은 왜 근육량이 적은 걸까요? 이제 근육량이 적은 이유는 근육이 그냥 스물스물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근육이 자극이 안 되니까 몸속에서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다이어트도 마른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굶잖아요. 맞아요. 굶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줄게 되면요. 우리 몸은 근육 같은 것들을 없애서 부족한 영양소에 몸을 맞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귀한 근육들이 싹 빠지게 되니까 마른 비만이 유도될 수가 있는데요. 마른 비만이 참 문제인 건 뭐냐면요. 겉으로 봤을 땐 날씬해 보인다는 거죠. 맞아. 근데 실제로 몸은 뚱뚱한 비만인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와 같은 위험성들이 다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른 비만인 사람들은요, 심장병 발생 위험도 비만인 사람과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겉으로 날씬해 보이지만 속은 뚱뚱한 사람과 같은 몸이 되어 있는 게 마른 비만인 것입니다. 네. 근육이 부족하면 생기는 질병, 당뇨병, 네. 심혈관 질환, 마른 마른 비만까지 비만. 알아봤습니다. 아마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육은 만들려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근육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순식간이죠. 그죠? 그걸 금방 느낀단 말이에요. 과연 나에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나에게 근감소증이 오고 있는 것인가?
이건데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아주 간단하게 이 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핑거링 테스트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핑거링 테스트로 종아리의 둘레만 재보면 알 수가 그래요? 있어요. 종아리를 재요? 다른 데도 아니고 종아리를 재는 종아리?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이 종아리는 지방이 비교적 적게 껴 있는 그 조직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보행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이 도쿄대학에 있는 노인의학 연구소에서는 이 종아리의 두께를 재서 근감소증을 미리 진단하고 네. 근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근육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여기서 누구 종아리 한번 재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 거 먼저 한번 재보세요. 아, 종아리가 공개되는 건가요, 이제? 네, 지금 앞에 매트하고요. 이렇게 계단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요. 종아리에서 제일 두꺼운 부분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두꺼운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뒤쪽으로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서 딱 붙인 다음에 가장 두꺼운 지역에서 앞쪽에 있는 검지손가락으로 이 두께를 재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충분히 있다면은 이게 그 완전히 닿지는 않은 상태, 양호한 상태가 나올 거고요. 있으시네요, 교수님. 근육량이 네. 부족하면은 이제 뭐 조금 아래쪽을 잰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아하. 이렇게 겹쳐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나의 체형에 맞춰서 이 손가락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예. 아주 간단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근육량 테스트법입니다. 네. 제가 저기 한번 한번 해볼까요? 나와서 해보시겠어요? 사실 네, 진짜 좋습니다. 자신 없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있죠? 예인 씨는 나름은. 근육 운동은 안 하잖아요. 네. 네, 해볼까요? 좋아요. 3보 이상은 승차잖아. 저를 너무 잘하세요. 네. 자, 네, 이렇게 가장 해서? 두꺼운 부분을 보고 네, 좋습니다. 닿네요. 지금 딱 닿는데요. 근데 양호 아닌가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약간 주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 근육량을 네. 늘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겹쳐지진 않았어. 아, 그럼 맞아요. 경계 단계는 네.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다행이네요. 근육량 네. 한번 봐야죠. 네네. 네, 선 네, 씨가 한번. 네, 한번 해볼까요? 볼까요? 네. 저는 안 해봤어요. 아이, 뭐, 우리 네네. 해문쌤은. 오른발 왼발 상관없나요? 네네. 아유, 안 닿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죠. 이야. 네. 아, 이건 강하다. 역시. 엄청납니다. 이야. 존경합니다. 와, 대박. 아, 너무 대단하네요. 이죽이지 말고 들어가세요. 자, 종아리로 근육량을 테스트해봤고요. 이번에는 복근 테스트라면서요. 네, 사실 운동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뭐랄까 식스팩 부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복근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사람마다 체질별로 적합한 운동들이 따로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 땀을 흘려야 좋은 사람이 있고 땀을 안 흘려야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혼자 운동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근 운동은 체질 불문하고 1순위입니다. 그 이유가 코어 머슬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중심부에 해당하고 또 척추와 골반을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복근 운동이 있어야, 복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다른 복근 동작들이, 다른 근력 운동 동작들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근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혈당을 태워주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하는지 나가서 한번 해보죠, 뭐. 해볼까요? 혜선 씨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예. 오늘 열일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누워있으면 되나요? 네, 먼저 네네네. 무릎을 세워주신 다음에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네네. 네, 이 상태로 양손을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쓸어 올리면서 상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허벅지에서 무릎이요? 네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오시면 돼요. 끝났어요. 네. 네, 저 이 상태로 15초간 유지를 할게요. 지금이요? 네. 누가 세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저기, 혜선 씨가 저런 거 뭐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요. 쉽게 하실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아니, 반동 이용 안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상체를 일으키실 때는 반동을 하지 마시고 오직 이 복근의 힘으로만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혜선 씨 보면은 손이 무릎보다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복근이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15초 안 지났어요? 네, 지났습니다. 네,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도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조용 아나운서 한번 해볼까요? 운동 잘 하시잖아요, 선배님. 아니, 근데 복근이 요즘에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어려워 보인다. 네, 이 상태에서 양손을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쓸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오, 저보다 좋으신데요? 네, 지금부터 15초 유지하도록 할게요.
15초요? 아우 떨려.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님은 이 손이 무릎하고 딱 닿아 있죠. 네. 이 상태는 복근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유 보통이야. 아니,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죠? 너무 평소에 못하는 모습을만 보여서 안 되겠어요. 아, 자신 있다, 이거. 제대로, 하시잖아요, 또.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가 방금 무슨 소리예요? 오! 우와. 많이 올라갔네. 코어 근육이 거의 있으시구나. 혜선 씨랑 비슷한데요? 의외인데요? 복근이 의외다, 굉장히 의외.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 되지 않았나요? 15초? 아직인가요? 예인 씨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조금 남았습니다. 15초 생각보다 길어요. 그죠? 와. 아, 이 정도면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복근화. 잘한 것 같아요. 복근화. 멋있어요. 복근은 예인 씨가 가장 많은 것 그러네. 같아요. 역시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와줘야 돼요. 요새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걷기 합니다. 정말 사실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핑거링 테스트나 이런 복근 테스트에서 내 몸의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과 네. 관련된 속설 또 다른 거 아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제 회원님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 손실이 온다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도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 손실도 함께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 혹시 있을지 좀. 일단 뭐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목표점을 잘못 잡으셔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얼마냐 그러면 한 달 동안 얼마 뺄까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권하는 거는요. 하루에 500kcal, 한 공기 반 정도의 열량을 줄여서 한 달에 2kg 정도 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심하면요. 몸에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쫙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목표점을 제대로 잡고 드시는 게 좋고요. 근육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를 또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운동하는 단백질 안 드시면 근육 빠지고 힘이 없어지거든요. 얼마를 드시냐?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지만 근육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한 70kg다. 그러면 70g에서 105g 정도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게 수분이고 그 바로 다음이 단백질이기 때문인데요.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체, 항체, 호르몬, 근육, 피부, 세포처럼 필수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은 40세에서 80세가 될 때 30%에서 50% 가까이 떨어지고 특히 50세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7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40%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는 41.2%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단백질 섭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근손실도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특급 식품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맨날 잠시 후에 공개한다고. 잠시 후에. 네. 기대돼요. 자, 오늘은요, 살 빼고 싶으면 근육을 충전해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도 모셨죠. 네, 자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네. 오. 아니 얼굴을 가렸네. 포즈가 피치니 선수 포즈예요. 네. 뭐 보니까 저런 분이 여기 나오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육이 오늘 많으세요, 저분. 그러니까 진짜 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굴까요? 뭔가 진짜 대회 선수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이 누군지 바로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에바 포페이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진짜 네. 언제 만나도 네. 이 건강함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뭐 하셨나 했더니 그동안 격하게 운동하셨군요. 제가 전지현 아니라서 실망하신 거 아니시죠? 네, 저 아들 둘 키우고 9살, 6살 아들 네. 둘 열심히 키우고 이제 정신없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피트니스 대회까지 나갔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아들 둘 낳고 네. 둘째가 2016년생인데 좀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네. 2018년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네, 아들 둘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고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네. 네. 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년째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아이 둘 낳고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엄청 힘들다던데 출산하고 살 빼는 게. 그러니까. 다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신혼이나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못 나가잖아요, 엄마는. 저녁에 약속을 못 잡으니까 네. 이제 식단 조절하기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나가면 밖에 음식 네.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아이들이 그 핑계가 돼요. 아이들 봐야 돼서 이제 못 나간다. 같이 식사를 못 한다. 예. 그래서 아이들 낳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건강해지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좋은 변화가 많죠. 처음에는 진짜 가기 싫잖아요. 네. 운동, 왜 헬스장 가는 길이 제일 맞아요. 멀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가야 되겠다 해서 가면은 하고 나서 기분이 업돼요. 기분이 업되면서 이제 체력도 좋아지니까 아들 둘 키우기 위해서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네, 에너자이저들이거든요. 그래서 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엄마로서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남편도 더 사랑해주니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그냥 건강으로 꽉 찼어요. 왜냐면 맞아요. 김혜선 씨 뭐 원래 그렇죠. 오늘 새로운 발견이잖아요. 최인서 최인서 아니까. 보통이 아니고요. 네. 머슬 퀸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좀 어깨 좀 쫙 펴고 이렇게 배 좀 쫙 내밀고 왔는데 오늘은 배들이 다 없으신 분밖에 없어갖고 왠지 이렇게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진 않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또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행복한 아침 근육왕을 뽑아라! 입니다. 네. 근육왕을 뽑아라. 야 여기서 근육왕을 뽑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최인서 한의사, 지고 싶지 최근세 않아. 에바 씨까지. 끝났네요. 자, 그래서 알았어요. 어떤 식으로 할까? 어떤 식으로? 지금 앞에 준비된 거 네. 보니까 데드리프트 대결인 것 같거든요. 이거 상당히 고전적인데. 이거 뭐 옛날에 이렇게 뭐 마님 그러면서 이렇게 딱 들고 그런 느낌이야 이게 네. 지금. 평소에 자, 그러면 진짜 세 많이 분 보는데.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저희 자, 다 아니 근데 이걸 한의사까지. 가지고 근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야. 허리 조심하세요. 힘드실 텐데. 야, 이걸 근육왕 가지고- 후보들 다 나와보죠 이제. 요거 또 옆에 잡아드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선배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역시 남자들 힘. 야, 남자들 힘. 잘맞죠. 너무 가볍게 이 정도야 드셨어요. 뭐 그냥 그래도 남자인데. 야, 남자인데. 야. 좀 힘겨워 아유, 이 보이시는데요? 정도 가벼워. 에이. 좀 괜찮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무거운데 여자분들 들기에. 근데 사실은 저 최연환 박사하고 저하고는 자세가 틀렸죠. 이 자세가 아니지. 많이 자세죠 이게 딱. 아니, 인서쌤이 레깅스 입고 오셨네요? 아, 작가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뱃살이 하나도 없으시네? 자, 그럼 시작하면서 세 분의 각오 한마디씩 먼저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무거운 거를 많이 안 들어요.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다치는 게 제일 다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네. 엄마 열심히 할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두 아이의 엄마 그냥 좀- 에바 선수 제가 도전합니다. 성격이 45kg. 지는 걸 싫어해서 네.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행복한 아침 행운쌤 명예를 걸고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죽겠습니다. 행운쌤은 이겨야 본전이야.
자, 데드리프트. 자, 에바. 에바 선수. 자, 와. 45kg. 그냥 드시는데요? 드시네요. 오. 아, 에어컨 맞아요? 몇 번 해야 되나요, 이거? 하나만 자세가 하면 좀 돼요? 다르시네요. 네.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가볍게 45kg. 들어서. 아, 이소쌤. 오. 허벅지가 좋으시네요. 와. 맨날 치마 입고 입으셔도 몰랐는데. 네. 이번에 최인사 한의사. 와. 안희사기의 머슬킨. 최인사 멋있게 한의사. 화이팅! 와! 아, 예, 가뿐하게 듭니다. 와. 허리 가지고 하는 것 같아. 이야. 괜찮으세요? 45kg. 평소 운동을 두 했다 분이- 이거죠. 그렇죠. 두 분이 너무 가볍게 드니까, 아, 세상에. 저도 막 가볍게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우리 행복한 아침에 근육맨 아유, 팀에서 세상에. 오. 아유, 세상에. 다르다. 가벼웠어요. 아니, 세상에. 45kg는 다 통과하셔서 무게를 좀 더 올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무게 무게를요? 올립니다. 네. 청자들이 이게 무거운 건데 모르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무겁거든요. 혹시 이게 몇 킬로였죠? 이거 45 지금 제가 킬로 봤는데 였어요. 이거 50kg예요, 50kg. 45인데 45. 자, 끼죠 이제. 제가 네. 들어드릴 테니까. 자, 오세요. 이제 끼워. 와, 아니, 이거 내려놓는 게 나아요. 내려놓으세요. 저희 운동 안 하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위험합니다. 내리세요. 근데 내리세요. 야, 이거는 무게가 달라. 잠깐만, 보시죠. 우와. 지금 이거 몇 킬로인가요? 킬로예요? 이거 65kg 이제. 65kg요? 저거는 어려운데. 와, 다들 65kg. 조심하세요. 와. 네. 엄마 도전. 조심하십시오. 네. 에바 엄마 화이팅! 다시 에바 65kg 도전. 데드리프트.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쉽지 않나요? 낮춰요. 네, 하지 않을게요. 진짜 낮춰요. 자, 에바 엄마는 45kg. 다치면 안 되니까 포기. 네, 네. 운동을 여러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몸 살리셔야 돼요. 네, 이번에 최인사 한의사. 아니, 진짜 조심하세요. 도관이 나가요. 아니, 두 분 다 네. 신발이 피트니스 운동화예요. 맞아요. 대회 대회 나가는 나갔을 때. 그쵸? 와. 조심하십시오. 자, 천천히.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돼. 무거워요. 아니, 제가. 해보자. 근데 야, 진짜로. 해보자. 가볍게. 아니, 그렇게 기대감 주지 말아요. 정말로. 네, 한 번 더. 야, 역시. 그게 뭐, 더 주세요. 다 다세요. 더 달 수 있어요? 더 달아달라고요? 그만해요. 그만하자. 이따 또 운동해야 되거든요. 달력을 했어, 순간. 자, 그러면 혜선 씨 근육은 인정? 자, 여기까지. 머슬킨. 하체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아까 뺏겼기 때문에 하체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무리하면 앰뷸런스 불러야 돼요. 와, 아니, 근데 들어가고요. 드러내시는 걸 보니까 원래 본인 최대 기록은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지금도 가볍게. 80kg 정도. 그래요. 네. 역시. 80kg 요? 네네. 와, 정말 근데 사실 세 분 다 대단합니다. 네. 앞서 보신 야, 것처럼 진짜 최인사 한의사 대단했고, 네. 뭐 김혜선 씨 행운쌤답게 뭐 근육 왕을 차지하긴 했지만 에바 씨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에바 씨의 다이어트 비법과 근육 키우기 방법에 대해서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한번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일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도심을 벗어나 떠나라. 어디로? 시원한 강으로.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수상 스포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시원한 미소가 매력적인 그녀, 원조 외국인 스타 에바. 네, 제가 요즘 수상스키랑 웨이크서핑에 푹 빠져 있거든요. 아까 보셨죠? 잘 타죠? 미녀 방송인 에바가 수상스키에 푹 빠진 이유.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가 그리 급한지?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은 에바. 저는 수상스키 빨리 타고 싶어서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우리 빨리 타야 돼요. 가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선생님. 네. 준비 운동 끝났죠? 준비 운동은 끝났고 자세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제가 아이들 낳고 나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지만 이게 제일 재밌어요. 최근 체중 감량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았던 에바.
완벽한 몸매의 비결은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한국에 오기 전에 통통했었어요. 한약 다이어트도 해보고 뭐 탄수화물을 안 먹는 다이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을 시작을 해봤는데 그중에도 수상스키랑 웨이크 서핑이 너무 재밌어서 이게 생각보다 운동 효과가 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에바는 연습 삼매경. 자기야, 우리 오늘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 자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제가 말씀을 못 드렸군요. 여기 계신 강사분이 제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바 남편 이경구라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기 오면은 제가 운동도 할 수 있고 남편도 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아내가 다치지 않도록 장비를 꼼꼼히 채우는 남편. 덕분에 힘이 절로 나는데요. 잠깐만요. 가볼까? 오늘만큼은 내가 물 위의 여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두 발을 내디뎌 봅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에바. 많이 아프겠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어려워요. 에바 사전에 포기는 없다. 요즘은 벌끈지고 다시 도전.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는 그녀. 야, 이번엔 느낌이 좋은데요? 에? 잘했어! 다이어트도 수상스키도 시작은 어려웠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 걸음씩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에바. 그녀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떴어? 잘했어. 네, 지금도 충분히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너무 이제 무리하게 또 다이어트해서 너무 이뻐지면 다른 남자들이 또 쳐다볼까봐 앞으로는 뭐 이 정도까지만 적당히 유지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걱정도 많으시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수상스키를 신나게 즐긴 후 이제 물 위에 쏟은 에너지를 보충해야 할 시간. 운동하고 나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도시락을 준비해놨어요. 신선한 채소가 듬뿍,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닭가슴살까지. 에바의 건강 다이어트 도시락. 제일 중요한 게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는 거. 그리고 탄수화물은 적게 먹는 거. 그리고 채소는 저는 무제한으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제가 식단 관리할 때 꼭 챙겨 먹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이게 초유 단백질이에요. 운동할 때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초유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먹고 싶어서 제가 이걸 챙겨 먹고 있어요.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한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근손실을 방지하는 초유 단백질로 입가심. 잘 먹었다. 이제 배부르니까 슬슬 움직여 볼까요?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이는 에바. 잠시 후 그녀가 도착한 곳은 네. 그거는 제 취미 생활이고요. 이건 제가 꾸준히 하는 근력 운동을 하러 왔어요. 이 몸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돼요. 쭉 그대로 올리세요. 오케이, 하나 천천히 가슴 펴면서 너 쫙.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몸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에바.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말라야 이쁘다, 살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아이 둘 낳고 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근육을 키워야 허리도 안 아프고 병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여성들이여 지금부터 주목! 워너비 몸매의 소유자 에바의 건설 타파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일단 브릿지라고 해서 허리 그리고 버클, 힙업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팔은 양옆으로 다리는 어깨 넓이 벌려주시고 힙을 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간단하죠? 네, 다음 동작은 arm walking이라는 동작인데요. 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서 무릎은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살살 걸어가서 푸시업처럼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걸어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동작은 간단하지만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전신 운동 암워킹. 여러분도 꾸준히 해보세요. 끝! 끝난 줄 아셨죠? 에바의 운동은 계속됩니다. 그녀가 바쁜 일정 틈틈이 몸을 가꾸는 이유, 그건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인데요. 안녕. 집에 있어? 엄마 운동 열심히 하고 이따 갈게. 소풍 잘 갔다 왔대. 소풍 잘 갔다 왔어? 귀엽죠? 전화 통화하시니까 네. 너무 밝아지셨어요. 아, 그럼요. 우리 아들 둘이 제 삶의 의미고 보면은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아들 둘 잘 키우고 싶습니다. 운동은 나의 힘. 언제나 활력 넘치는 방송인 에바. 그녀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네. 같이 운동하는 입장에서 최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감탄이 연발하게 됐는데요. 수상 스키도 이 하체 튼튼, 그러더니 이제 헬스장 옮기셔서는 막 상체랑 등이랑 하시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세요. 아, 이제 전문가죠. 혜선 씨도 매일 눈으로 보던데요? 아, 저는 사실 이제 저희 남편이 약간 큰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명도 힘들거든요. 근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몸을 키우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비법을 판넬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17kg 감량, 에바 포비엘의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취미. 그러니까 운동. 운동이 취미다 이거죠. 보니까 그 수상 스키를 정말 잘 타시던데요? 일단 재밌어요. 재밌고 전신 운동이라서 유산소랑 이렇게 근력 운동 다 같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남편이 강사니까 가면은 남편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인 거죠. 요즘 수상 스키가 정말 인기거든요. 네. 근데 저게 처음에는 일어나기도 힘들대요. 맞아요. 이 근육이 뭐 허벅지 근력, 뭐 복근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일단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팔 근육도 근력 운동 되고 천신 운동이고 최여진 씨가 잘 타는 걸로 유명하고요. 웨이크 서핑 같은 경우에는 뭐 유세윤 씨, 소유 씨, 네, 많은 연예인들이 많이들 즐기고 있죠. 네, 이렇게 뭐 취미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운동하면 저희는 또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늘은 또 어디서 나타날지 기대해 보면서 함께 좀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도와줘요, 여기 있어요. 자, 오늘 하루 종일 나와 있습니다. 행운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갖고 싶은 그 라인, 이 처진 엉덩이를 업시켜주면서 섹시한 뒤태를 만들어주는 섹시 베어 운동입니다. 자, 뭐 하세요? 나오세요. 네. 자, 여러분 보셨죠? 아까 하체왕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가장 큰 게 이 바로 허벅지랑 엉덩이에요. 힙. 자, 이 힙 오늘 배울 동작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님들 가장 재미있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맨손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후라이팬 챙겨오세요. 자, 후라이팬 주세요. 오늘은 재미있게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후라이팬으로 근력 운동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게 나눠주세요. 분야가 좀 나가죠, 프라이팬. 네네, 좋습니다. 저거 네. 들었을 때 무서운데.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이제 하체 운동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초보자 운동. 이 허벅지
팔뚝살만 처진 게 아니라 이 허벅지 안쪽도 처지잖아요. 네. 이 안쪽 처지는 허벅지 살이랑 이 엉덩이 밑에 억밀살 함께 억밀살. 꽉 잡아주는 와이드 힙업 스쿼트 운동입니다. 자, 어깨 넓이보다 2배 넓게 벌려주시고요. 자, 초보자예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후라이팬의 손잡이를 위아래로 잡아주시면 돼요. 위아래. 네, 중요한 거는 이 무릎이 엄지발가락이랑 같은 방향을 보게 해주시고요. 같은 방향을 보게 해주셔요. 안 맞나요? 그러면 내 무릎이 나중에 다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으세요. 빼면서. 자극이 오게. 자, 터치. 터치. 프라이팬 터치예요. 이 발, 그냥 앉으면 어떻게 이 사람아? 운동 안 할 거야? 복부만 좋으면 뭐예요? 자, 발이랑 네. 같은 라인으로 찍어주세요, 살짝. 찍어서 엉덩이 먼저 올라와야 돼요. 누군가 내 머리채를 아래에서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위로. 오케이? 에바 씨 확실히 자세가 다운. 엉덩이 좋은 자세, 집중하세요. 나쁜 자세. 허벅지 아래랑 쭉. 자, 당긴다는 느낌으로. 자, 이제 좀 되셨죠? 조금 되신 분들은 이 후라이팬 안쪽을 잡아주세요. 안쪽? 네. 이게 이제 중고급. 어느 정도 됐을 때. 네. 자, 무릎 진짜 발가 나가지 않게 같은 방향으로 준비. 다운 하나, 딱 5번만 돼볼게요. 올라와서 쭉. 둘. 내려오고. 자, 속도 느려진다. 올라오고. 자, 셋. 다운. 자, 엉덩이 힘없다는 거 느끼시면서 올라오고. 무릎 같은 방향. 네. 올라와! 아니 예인 씨 후라이팬은 10kg짜리인가 봐요. 자, 마지막 하나 더. 터치. 위로 쭉 올라오세요. 중요한 건 상체를 너무 숙이지 마시고 하실 때 허리가 말려 있으면 안 돼요. 네. 허리 어떻게? 엉덩이가 힙업이 되게 자극이 오게 쭉 펴서. 오. 자, 마지막에 엉덩이 힘. 자, 주셔야 돼요. 똥꼬 힘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거 2번째 동작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랑 이 대퇴 사두 이두 한 번에 잡을 수 있고요. 심지어 이 밑에 처진 팔살까지 한 번에 잡아주는 전신 근력 운동 프라이팬 힙업을 부탁해 운동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런지 자세 알고 계시죠? 런지. 네. 이 런지 자세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 하실 때는 균형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쪽에 있는 뒤에 있는 다리를 조금 더 옆으로 넓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균형 잡기 좀 수월하실 거고요. 자, 좀 넓게 잡은 상태에서 이 뒤꿈치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뒤꿈치 세워서 앞꿈치 힘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한 손은 왼발, 왼손 같이 잡아주시고 자, 후라이팬 들었어요. 자, 이제 튀길 준비해야 돼. 좋아요. 상체 다운. 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이 나가면 안 돼요. 무릎 앞으로 와주셔야 되고 내 눈으로 내 발가락이 보여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요리 안 할 거야 오늘. 자, 이 상태에서 이 뒤쪽에는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터치예요, 터치. 아, 올라가는. 그래서 앞에 중심에 어우, 야, 저거 힘이 어려워. 들어가게. 하나, 위로 업.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요리 나간다. 자, 5번. 하나. 예인 자, 튀깁니다. 둘. 자, 다운. 셋. 자, 천천히. 넷. 딱. 오케이.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야. 평소에 요리도 안 할 것 같아. 일로 와. 좋아요. 걱정 말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네. 어우, 정신이 지금 혼미해서. 네. 앞에 봐주시고. 자, 다운 해볼게요. 다운. 다운. 좋아요. 본인 발가락 보여요? 보여요. 그래, 이거야. 이 상태로 올라오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좋아요. 한 번 더. 한번 자, 아까 더. 말씀드렸죠. 이게 초보자 같은 경우는 같은 라인에 있으면 중심 잡기 힘들 수 있어서 여유 있게 옆으로 주세요. 옆으로. 아,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이게. 조금 낫네요. 네. 됐죠? 올라오세요. 오케이, 한 번 더. 다운. 잠깐. 무겁다. 다리가 무겁다. 자, 뒤꿈치 더 들어주시고. 오케이. 앞꿈치만 찍는. 좋습니다. 선생님,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야 운동이 되지. 쉬운 건 운동이 아니야. 힘들어야 돼. 한 번 더. 자, 정확히 집중해서 예인 씨. 네. 5개 해볼게요. 시작. 다운. 업. 다운. 만두 갑니다. 다운. 양파 튀겼어요. 좋아요. 다운. 업. 더 위로 딱. 위로 더. 좋았어. 마지막에. 좋습니다. 에바 씨. 네. 에바 씨 자세가 좋아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평소에 요리도 잘하시는 분이
운동도 잘하시네요. 계란 프라이. 거기다 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배운 동작 한번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자, 후라이팬 꽉 잡으시고요. 위아래 초보자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하다가 행운쌤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본인 속도에 맞게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속도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준비! 가자! 자! 엉덩이! 집중해! 자, 허리 만들고! 자! 좋았어! 하나! 둘! 셋! 자, 손다리 옆에 잡아서 쭉 잡으세요. 조금 더 넓게. 자, 무릎이랑 엄지발가락 같은 방향 준비! 다운! 시작! 하나! 둘! 엉덩이 집중하면서 조금 더 깊게 내려앉는 느낌으로 자,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자, 엉덩이! 다시 뺀다! 섹시한 엉덩이 갖고 싶다! 자, 10개만! 하나! 10개요? 하나! 10개 할 수 있어! 좋았어, 5개! 하나, 여섯! 자, 7, 3개 남았어! 8, 2개 남았어! 9, 마지막이야! 한 번 더 보여! 하나만 더 보자! 언제 왔잖아! 더 보자! 완전 쉬운 말이야! 좋았어, 예. 언제 더? 자, 티그치면 손님 온다, 손님 온다! 다운! 하나! 싹! 둘! 위로 쫙! 쫙! 에이, 앉아! 멈추지 마! 멈추면 근육 좀 멈춰! 올라가! 자, 반대로 이제 반대 가자. 자, 반대 내려갑니다. 다리 넓게! 준비, 다운! 하나! 둘! 셋! 앨범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살이야! 잡아! 좋았어! 위로! 4, 3, 2, 자! 다리 한번 더 간다! 셋! 한번 더 왜요? 뭐해, 나가네! 자, 잡아! 준비! 싫어! 이! 자, 할 수 있어,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근육도 멈추는 거야! 좋았어, 잘하고 있어! 자, 마지막이다! 자, 마지막! 다음 가자! 이렇게! 하나! 둘, 마지막! 3개 남았어! 자, 2개! 라스트! 여러분 박수! 자, 평소에 요리하실 때 프라이팬 들지만 마시고 이제 운동하세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해고쌤이었습니다. 힘업! 좀 부축 좀 해주세요. 시원해요. 후라이팬 주제, 후라이팬. 아이고, 예인 씨 애썼어요. 아니, 에바 씨는 그냥 이렇게 자세가 딱 나오는데. 근데 이게 프라이팬으로 하는 게 새롭고 재미있는데 정말 운동이 잘 되네요. 네. 오늘 저는 허벅지가 뜨겁습니다. 아니, 보는 우리들도 네. 앉아있는데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방송 못 할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지고.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재밌게, 운동 재밌게 해야 돼. 네, 그럼요. 예. 자, 다음 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니 아까 화면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요. 보니까 거의 운동선수처럼 드시더라고요. 네. 식단을 꼼꼼하게 챙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식단에 신경을 안 쓰면 확 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 없을 때는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지금 평소에 드시는 걸 저희 스튜디오에 가져온 거죠? 네. 저거예요. 단호박하고. 닭가슴살, 달걀도 많이 먹고요. 그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야 되니까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그리고 달걀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제가 고구마, 현미 그리고 단호박 이렇게 많이 먹어요. 현미밥도 드시고. 네, 현미밥도 먹고요. 에바 씨처럼 먹고 운동하면 뭐 누구나 17kg 정도는 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17kg를 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근육
미인이 되면서 빼려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운동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운동하시고 굶어버리면 우리 몸은 뭘 갖고 근육을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공급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드신 게 바로 닭가슴살이잖아요. 이 닭가슴살은 닭의 부위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23에서 25%로 가장 높은 부위예요.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닭 부위 중에 지방이 무지하게 높은 부위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껍질? 날개. 날개. 네. 날개 맛있는데. 그래서 이 날개 부분 보면 야들야들 맛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육을 만들려 그러면은 그쪽보다는 그 단백질이 풍부한 가슴살 쪽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달걀. 이 달걀은요, 단백질이 가장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흰자만 드신단 말이에요. 흰자는 단백질이 높고 지방이 낮은 특성이 있지만 단백질 함량 자체가 낮아서 노른자까지 같이 드셔야 됩니다. 노른자 쪽이 단백질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노른자 그러면 지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달걀에 있는 지방은 몸에 좋은 지방으로 요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달걀을 저렇게 또 잘 노른자까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후라이를 하면 아무래도 기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삶은 상태로 드시는 게 좋고 날달걀로 섭취하시는 건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단호박을 드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근육도 근육이지만 살을 빼고 지방을 태우는 게 또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요.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에서 이렇게 지방 같은 걸 빼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아울러 먹으면 또 어때요? 단호박은.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어때요? 약간 노란색. 이게 이제 비타민 A 형태들이 있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공급에는 또 좋은 게 단호박이라서요. 결과적으로 근육을 만들면서 지방을 빼는데 운동하는 때 먹는 가장 최고의 식단을 잘 드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식단은 제가 워낙 잘 알고 있는 식단인데 아까 보니까 에바 씨가 중간중간 뭐 통에다 마시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뭡니까? 제가 아까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같이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 비법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 초유 단백질입니다. 초유 단백질. 비법이 따로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초유 네. 단백질을 드시고 있었어요. 초유 단백질이면 아이들이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같이 먹어도 돼요. 네. 초유가 초유라고 하면은 어린이나 아기들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초유에 함유되어 있는 성장인자나 성장 호르몬이 낮아지게 되면은 골밀도가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또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근육이 감소하는 등 노화와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초유 속에 이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물질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다 성장은 멈췄거든요. 성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20대의 성장 호르몬이 최고치에 달하고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지만 평생토록 우리한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20대 최고치에 달았던 것이 10년 정도가 지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약 14%씩 계속 감소를 하는데 청소년기에서는 성장을 담당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노화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노화가 촉진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또 실제로 중년이 되면서부터 뱃살이 늘어나고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사람들한테 성장 호르몬을 치료를 했더니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유에는 성장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네,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꼭 운동 전후로 단백질 섭취하잖아요. 아, 맞아요. 특별한 이유 있나요? 있죠. 운동한 직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근육 생성 효과가 1.5배, 그러니까 150% 정도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단백질만을 섭취했을 때 근육 생성이 촉진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함께 병행하게 되면은 이 지속 시간이 약 24시간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그 덕분에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생성이 약 150% 정도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단백질 얘기할 때 보면 닭가슴살 으뜸으로 드는데 초유 단백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식물성 단백질처럼 좀 가벼운 단백질을 고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 식물성 단백질 플러스 좀 동물성 단백질이 비법이신데요. 단백질은 일단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을 같이 먹으면
단백질 상승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만 먹는 것보단 식물성과 동물성을 같이 먹는 게 좋은데요. 동물성 단백질이 양질의 단백질인 건 맞는데 아무래도 그 속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다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과량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방 쪽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도 없고 지방 부분도 적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동물성이 줄 수 있는 어떤 단점들을 안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서 동물성만 먹는 것보다는 식물성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식물성을 같이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느낌의 단백질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의 단백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요. 굉장히 단백질을 잘 섭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물성 단백질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콩이거든요. 근데 콩이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대두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단백질도 양질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어떤 성분이냐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식물성 여성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의 그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두 단백질은 또 소화 흡수에 부담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참 대두를 잘 먹어요. 왜냐하면 두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뭐 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한 75%는 우유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소화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대두 같은 경우들은 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좀 편한 특성이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 몸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 네. 다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다 단백질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면역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초유에는요. 3일에서 5일 사이에 만들어지는 우유다 보니까 송아지에게 먹일 수 있는 면역 글로불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초유 단백질은 어떻게 보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유 속에는요, 면역 단백질이 최대 80% 정도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면역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제 우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젖소의 초유는요, 사람의 초유보다 3배 이상의 면역 글로불린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초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특히 초유에 이 면역 글로불린 많은 이유가 있나요? 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는 이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젖소는 태어나고 나서 이 초유를 통해서만 영양분과 면역 물질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이 더 풍부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이 초유 단백질의 어떤 성분이 다이어트를 도와주고 또 근육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일단은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단백질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유의 단백질 한 4.2%인데 비해서 초유는 22%로 단백질 함량이 한 5배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들 때에도 역시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인자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초유에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건강하게 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초유는요. 세계에서 나오는 원유 생산량 중에서 딱 0.5%밖에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적고 귀한 그 단백질이 초유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유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 생성에 이렇게 도움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유는 근골격계의 복구 및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 60g 정도의 단백질을 8주간 계속 섭취를 시켰더니 이 노인들의 이 근육의 강도를 다리 쪽에 압박되는 근육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뼈 흡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체의 강도나 근육의 두께가 증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초유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지방량은 약 1.2% 정도가 감소했고 그리고 지방의 무게 역시 0.72g 정도 감소하기도 했고요. 근육 무게는 1.49% 정도 증가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초유 단백질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시사철 아무 때나 먹어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예인 씨가 운동 끝났잖아요. 네. 운동 끝난 다음에 드시면 되니까 그 앞에 준비를 해봤어요. 드시죠. 예. 지금 먹어야 돼요, 그럼. 이건 뭐라? 요거트고. 요거트.
요거트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딱 딱 맛있다. 저한테 정말 필요하네요. 이거 맛있네요, 저희 이것도. 운동 열심히 이거 했으니까. 맛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게 우유에 탄 거죠? 초유 그렇죠? 그냥 우유 그 본연의 맛이 나는데요. 맛있는데. 그냥 고소한 맛이에요. 그렇죠? 맛있어요. 초유 단백질 그리고 또 이 초유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요. 다이어트의 필수 영양제라고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은 유독히 이제 뱃살도 많이 찌고 운동 열심히 해도 잘 빠지지도 않잖아요. 이 젊었을 때는 살이 찌더라도 조금 전신적으로 골고루 찌는 편이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복부 쪽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20대에 거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10년이 지날 때마다 약 14%씩 감소하는데 대개 50대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50% 정도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60대가 되면 50% 밑으로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약 20% 정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80시간 이내의 소에는 이 소에서 추출한 초유에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초유 단백질이 성장 호르몬의 이 성장 인자를 분비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성장 인자가 근육이나 연골을 회복하고 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거기다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부 쪽에 있는 몰려있는 지방을 분해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유 단백질을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잘 골라야 되겠죠. 근데 고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자연 방목한 소에서 생산한 초유인지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출산 후 36시간 이내에 만들어진 초유인지 요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함유되어 있는지 요것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의 성분들 중에 콜라겐이 있는데 요것들도 같이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단백질이 비타민 D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그럼 우리가 뼈 건강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비타민 D가 근육 성장에도 촉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까지 같이 섭취하시는 게 더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들으니까 앞서 먹었던 것처럼 초유 한 잔 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섭취 시에 주의사항 있나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 섭취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0에서 25g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지키시면서 드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은 그걸 처리하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양을 좀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말 같은 경우에는요. 제품에 표시된 용량이 있으니까 이걸 지켜주시고요. 알레르기성 체질이나 특이 체질이 있으신 분은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서는 드실 때 전문의와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립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 600개의 이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줄어들면 보행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질환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지난주 정답은 쿠바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게시판에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이어트, 근육 키우는 다이어트 네. 얘기해봤습니다. 에바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동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덥긴 더운데 그래도 잘 때는 창문 열어놓으면 괜찮더라고요. 바람 통하니까 제법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제법 덥다고 하니까요. 또 그 와중에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고요.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